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뚜렷하게 갈라진 흐름 속에서 자금이 자신의 목적지를 명확하게 찾아간 하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뜨겁게 달아오른 것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만 강한 열기가 집중되는 분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본토 시장에서는 장 초반부터 신에너지 관련 분야가 매우 강한 힘을 보여주며 창업한 지수를 눈에 띄게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대형 배터리나 전기차 관련 기업들은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섹터가 지수를 주도하는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일방적으로 좋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본토의 양대 지수는 서로 다른 방향을 향했고 홍콩 시장 역시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은 이전보다 줄어들어 오히려 변동성은 더 커지는 다소 까다로운 환경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내야 하고 어떤 시각으로 시장을 해석해야 할지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시장의 전체적인 체력을 가늠할 수 있는 거래 규모부터 살펴보면 본토 시장의 경우 전체 거래 대금이 이전 거래일보다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자금의 힘이 다소 약해졌거나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베팅보다는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개별 종목의 등락 현황을 보면 하락한 종목의 수가 상승한 종목의 수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것만 보면 시장이 약세였다고 판단하기 쉽지만 지수는 특정 섹터에 쏠린 강력한 매수세의 힘으로 버티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창업판이 그랬습니다. 상한가와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의 수를 비교해봐도 강한 종목은 아주 강하게 오르고 약한 섹터는 힘을 쓰지 못하는 전형적인 차별화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종합적으로는 오르는 종목과 내리는 종목 간의 편차가 매우 큰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쉽지 않은 장세였습니다. 홍콩 시장의 흐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장 초반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듯 하다가도 점심 무렵에는 지수가 일시적으로 급락하며 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주요 지수들은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고 결국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오늘 시장의 드라마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대형 기술주와 핵심 신에너지, 특히 리튬 및 배터리 관련주들이 장세를 이끌었고 바이오 분야, 그 중에서도 임상시험 수탁기관 쪽에 뚜렷한 매수세가 유입된 것입니다. 반면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광 관련주나 일부 풍력, 요식업, 내수 관련주들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화된 상승의 본질입니다. 시장 전체가 오른다고 해도 자금은 매우 까다롭게 자신의 갈 길을 선택하며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수는 오르는데 왜 내 포트폴리오만 제자리일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계속해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신에너지 관련 분야가 양쪽 시장에서 모두 이렇게 강한 반응을 보였는지 그 이유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테마나 심리에 기댄 것이 아니라 수급, 정책, 그리고 실제 수요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맞물리며 만들어낸 구조적인 현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네 가지 핵심적인 호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산업 내 결제 및 현금 흐름 개선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본토에서 자동차 업계의 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산업계 권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공급망에 속한 부품사나 소재 기업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정적인 현금 회전이 보장되어야만 설비 투자를 늘리고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제 규범이 제대로 자리 잡게 되면 공급망 전반의 재무적 스트레스가 크게 완화되고 이는 중하류에 위치한 배터리 및 부품사들의 펀더멘털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장기적인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의 시작점인 셈입니다. 두 번째 동력은 지방 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구체적인 녹색 전환 로드맵입니다. 푸젠성에서 발표된 전면적 녹색 전환 행동 계획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중앙 정부의 거대 담론이 아니라 실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지역 단위의 인프라 투자와 산업 전환이 가속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실제 투자와 수요를 만들어내는 실체입니다. 이러한 지역별 계획들이 하나둘 모이게 되면 이는 신에너지 공급망 전체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저장 장치의 대규모 건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의 등장입니다.
최근 중앙부처에서 발표된 신형 에너지 저장 규모화 건설 특별행동계획과 관련 컨퍼런스 개최는 정책적, 기술적 지원이 전방위적으로 확장될 것을 예고합니다. 에너지 저장 인프라가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로 구축되기 시작하면 이는 배터리 수요의 용량 측면에서 구조적인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단순히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넘어 거대한 전력망에 연계되는 새로운 차원의 수요가 열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내수 확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해외 에너지 저장 수요와 맞물리게 될 때 관련 기업들이 받는 주문은 단기적인 붐을 넘어 중장기적인 공급 부족 현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 제조사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인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25년에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시장의 관심은 이제 2026년의 수요 전망치가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완성차 및 신에너지차의 수요 목표 자체가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공업정보화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자동차 산업 안정 성장 계획에서는 2025년까지의 구체적인 판매 목표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전체 자동차 판매량과 그중 신에너지차가 차지하는 비중 목표가 명확한 숫자로 제시되면 금융시장은 그 목표가 달성될 것을 전제로 자본을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즉 정부 정책 목표 제시, 실물 수요 전망 상향, 관련 기업 실적 개선 기대,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뒷받침은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전장 부품, 차량용 반도체 등 자동차 공급망 전체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합니다. 오늘 양쪽 시장에서 자동차 관련 밸류체인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인 것은 바로 이 기대감이 현실적인 매수세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국내 요인에 더해 시장은 글로벌 수요 측면에서도 강력한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해외의 에너지 저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상위 배터리 공급사들의 주문 잔고가 빠르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의 배터리 수요 가이던스가 기존 전망치보다 매우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문은 곧 생산 계획으로, 생산 계획은 다시 투자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가시화되자 관련 밸류체인에 대한 시장의 자금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장세의 핵심 포인트는 정책, 수요, 수급이라는 세 가지 레이어가 완벽하게 겹쳐진 현상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인프라 및 수요 목표 정책, 지방정부와 산업계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키자 자금은 해당 테마로 빠르게 집결했고 그 중심에 있던 창업황과 신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특정 섹터가 뜨거웠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의 거래 대금은 이전보다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시장의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한정된 에너지가 특정 분야로만 집중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과거 사례를 돌이켜보면 거래량이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도 상승 추세가 곧바로 꺾이기보다는 상승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폭발적인 상승의 속도는 다소 둔화될 수 있겠지만 시장의 큰 추세 자체가 바로 무너지는 신호로 해석하기는 이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속도는 줄어들더라도 높은 성장성과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콩 시장에서는 CRO를 포함한 생명공학 분야의 강세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는 규제 당국이 혁신 신약의 임상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임상 진행의 속도와 효율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중태증권은 글로벌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 시기에 CRO나 CDMO 기업들의 해외 수주가 회복되고 이들의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섹터는 외부 자금의 유출입과 규제 환경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므로 단기적인 과열 이후 조정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원자재 섹터, 특히 석탄이나 코크스 관련 종목들이 장중에 선물 가격 급등과 함께 오후 들어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일부 광산의 일시적인 생산 중단 소식이 현물 수급에 영향을 주면서 가격 상승을 자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계절적 요인과 수급 불균형에 따른 단기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나온 주요 뉴스들 역시 이러한 해석에 실질적인 근거를 더해줍니다. 본토의 광주시가 발표한 전기차 전력망 연계 시범사업 로드맵에서는
2025년 말까지의 구체적인 충전 설비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스마트 충전소, 교환식 충전 인프라, 가상 발전소 연계 용량 등 구체적인 숫자가 담긴 목표가 나왔다는 것은 도시 내에서 전력망과 전기차를 통합하여 운용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수요는 충전 설비, 운영 소프트웨어, 에너지 저장 연계 사업자들에게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거시 경제 측면에서는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8월 실물 지표가 있었습니다.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당국은 여전히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주택 가격 지표에서 일선 도시의 가격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관찰된 것은 경기 회복의 온기가 모든 지역과 모든 부문에 고르게 퍼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의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여러 기관들의 공통된 시각을 요약하면 몇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중국 시장의 상승 잠재력은 여전히 폭넓게 열려 있다는 관점이 우세합니다. 경제 구조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정책의 방향성과 가시성이 높아지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거래 대금이 정점을 찍고 다소 감소하는 현상이 상승 추세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상승의 속도, 즉 기울기는 이전보다 완만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도 거래 대금 정점 이후 시장은 곧바로 하락하기보다는 파동을 그리거나 섹터별 순환매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셋째, 따라서 9월 시장의 성격은 느린 강세장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높은 성장성을 지닌 섹터가 여전히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견해가 대세를 이룹니다. 구체적으로는 전고체 배터리, 에너지 저장, 혁신 신약, AI 응용,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은 첨단 기술주, 그리고 강력한 IP를 기반으로 한 신소비 분야가 정책, 수급, 수요의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진단을 실제 투자 전략으로 연결하면 몇 가지 원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첫째, 정책의 확실성과 수요의 가시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오늘 신에너지 섹터가 보여주었듯이 중앙정부의 정책, 지방정부의 실행계획, 그리고 글로벌 수요가 명확하게 연결되는 분야는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모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거래량이 줄어드는 국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종목 선정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시장 전체에 베팅하는 지수 추종 전략보다는 가시적인 실적이나 수주 성과, 명확한 정책 수혜가 확인된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편이 변동성 대비 더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셋째, 변동성 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섹터별 순환매가 빈번해지면 주가의 급등락이 반복될 수밖에 없으므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전체 전략의 수익률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을 성급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상승 모멘텀이 탄탄하고 펀더멘털이 확실하게 받쳐주는 종목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하며 포지션을 점진적으로 쌓아가는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책과 수급이 결합될 때 시장은 부분적인 폭발을 만들어낸다는 사실, 그리고 그 폭발이 결코 시장 전체의 균일한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처럼 특정 섹터로 자금이 집중될 때는 어떤 섹터가 어떤 논리를 바탕으로 얼마나 지속 가능한 수혜를 받을 것인가를 그 어느 때보다 엄밀하게 따져 물어야 합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부터라도 신에너지주에 들어가도 늦지 않았을까?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모두 반영된 것이 아닐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을 것입니다. 가격이 이미 기대감의 일부를 선반영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수요, 수급의 세 바퀴가 실질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는 한 진정한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를 잡는 방식이 무작정 따라가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명확한 목적을 가진 작은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시장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결국 시장이 분화될 때는 자신만의 답을 가지고 있는 쪽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